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외교 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이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잇따라 대남 담화를 발표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은 무인기 관련 이야기를 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 북한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며 한국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가 나왔는데요.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이 무인기 실체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이 무인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한 겁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평가를 한 지 10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통일부의 해석에 대해 희망 부푼 개꿈,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인기 사건을 주권 침해 도발로 규정하며 서울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여정의 무인기 사과 요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힌 일을 거론하며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정부 차원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월요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군경 TF는 어제 민간인 용의자 한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는 자신이 보낸 것이라고 나섰는데요. 이 군경 합동조사 TF가 소환한 용의자는 자신의 지인으로 그에게서 무인기를 사서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선 지난 11일에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날 우리 국방부가 해당 무인기는 군에서 보낸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을 자극할 의도는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 부부장은 국방부의 이런 입장을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담화의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이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이 군사용이든 아니면 민간인이 보냈든 자신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며 그 행위자가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인기를 민간인이 보낸 것으로 확인돼도 결국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무인기 출처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위협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이번 사건을 구실로 한국 정부를 불량배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김여정의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네, 지금 방금 들은 담화에서 민간단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북한에서도 민간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메시지를 해석해보자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도 무인기와 같은 비행 물체를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마지막 부분은 그 표현 수위가 굉장히 좀 네. 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 담화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이틀 뒤인 지난 13일 김여정 담화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우리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유의한다,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점을 들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또한 김여정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내놨던 담화에서는 이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단체가 날리는 비행 물체를 목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 수위가 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도 이 소통의 여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 측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인기 사건이 남북 관계에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소통을 좀 강화해 보고자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통일부 평가가 나온 당일에도 또 대남 담화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압박 수위가 더 높았다고요. 네, 그래서 통일부 입장은 자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건데요. 이러한 이제 그 통일부의 정세 평가를 비난하는 김여정 담화는 그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통일부 당국자의 이러한 평가가 있는 그날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예. 11일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벽 6시쯤에 발표됐는데요. 13일 담화는 이례적으로 늦은 시간에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통일부를 비난하고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이 13일이 지나가기 전에 대남 안팎 담화를 내보낸 건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날 발표된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지만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13일 담화는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남쪽을 압박하는 내용이지만 이 발표 시점으로 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된 것에 반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남북관계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이달 초 방중과 이번 일본 방문을 예의주시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김여정은 우선 통일부가 자신의 이틀 전 담화를 약간 희망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막말을 써가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국을 또다시 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여정은 지난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를 적국의 불량배로 지칭하면서 서울 당국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11일 담화에서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 두 번째 나온 13일 담화에서는 덮어놓고 사과해라라고 지금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날려보낸 것이다라고 해도 정부는 일단 사과해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이런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에 또다시 통일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무인기와 관련한 김여정의 두 번째 담화가 나온 다음 날이죠. 예. 지난 수요일 이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주재했는데요. 이 모두 발언 말미에 작정하고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우선 남북 간 일체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이 담화와 같은 방식으로 공중에 대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을 향해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간 연락 채널부터 연락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 장관이 언급한 상응 조치에 대해 이 무인기 조사 결과 민간인 소행이라고 해도 우리 쪽에서 날아간 게 확인되면 이 북측에 유감 정도의 어떤 표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이 소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 장관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신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이 발언을 두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북측의 사과 의사를 표명할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정 장관이나 통일부의 생각인 것 같고 청와대 등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고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는데요. 김정은이 사과한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었고 평양 무인기 침투는 김정은 정권을 자극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굳이 사과까지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고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정동영 장관의 고심과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 정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라인에는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안보 문제,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생각이 조금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네. 두 사람이 좀 온도가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 실장이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네, 김여정의 무인기 사과 요구에 대해 그 정 장관의 이 무인기 사과 요구에 대한 어떤 정동영 장관의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했던 위성락 실장은 이거 당일인 수요일 오후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 이후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위 실장은 무인기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식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남북 간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앞서가다 보면 김여정 담화와 같은 북측의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희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통일부의 시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정 장관의 발언과 이 위 실장의 발언이 같은 날 공개되면서 또다시 통일부와 안보실 간 입장차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 실장은 바로 다음 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정 장관과 생각의 차이가 없고 갈등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의 생각을 더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위 실장의 봉합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말한 게 그 후던데 정 장관님 그 말씀하신 걸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해 보면 특별히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이 다 나오면 그때 어찌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무인기 사건을 놓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위협을 했고 우리 쪽에서도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았고 또 군경 합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내내 정말 시끄러웠었는데 이런 가운데 그 무인기를 내가 날렸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내가 혼자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주 토요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발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놓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 월요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며칠간 조사를 벌여 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소환 조사했는데요.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간인 용의자 한 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한 언론에 북한에 보낸 무인기를 본인이 날렸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군경 합동수사 TF가 소환한 용의자는 자신에게 개조한 무인기를 팔았을 뿐 실제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30대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이 사람은 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무늬가 자신이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이 관련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또 올해 1월 이렇게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중 11월에 날린 것만 성공하고 나머지 두 차례는 북한에 추락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목적에 대해서는 평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며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11월에 성공한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도 공개하고 또 정황상 북한 발표와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 현재로선 이 30대 대학원생이 무인기를 보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 대학원생을 소환해 조사하면 구체적인 진상이 밝혀질 텐데요. 이 민간인 소행이라는 게 확인돼도 북한의 대남 강경 입장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연구 목적으로 날렸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 사건을 놓고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하지 않더라도 무인기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또 지금은 민간인들도 쉽게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이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 남쪽에서 무인기가 계속 자기들 영공으로 날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은 대공 방어 시스템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형 무인기에도 폭탄을 달아 적국의 지도자를 쉽게 암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김여정의 무인기 관련 담화에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북한은 또 중요한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구실로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9차 당대회에서 개정할 당규약이나 또 당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할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런 것이라면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것이 민간인 소행이다라고 밝혀져도 대남 공세는 좀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도 네. 합니다. 정부가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